오늘 제가 그 첫 방송으로 준비한 것은 고려시대 여성의 삶입니다. 여성은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사실은 90% 이상 남자들의 역사죠. 여성의 역사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첫 방송으로 여성의 삶을 택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그 전략 하나를 구사해 볼까 합니다. 옛날 자료를 직접 읽어보시는 거죠. 옛날 자료만큼 충실한 역사적인 팩트는 없거든요. 제가 좀 잘 골라서 짧게 제시하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고려시대 여성의 삶을 살피면서 제가 고른 자료는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한 여성의 묘지명입니다. 먼저 묘지명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고려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 다음에 다시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할 때 돌판에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그 돌판에는 매장하는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살았을 때의 행적, 가족관계 이런 아주 간단한 정보를 같이 써서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덤은 없어져도 그 자리에 누가 묻혀 있었는지는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봉성현군 염씨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이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묘지명을 읽으면서 그 무덤의 주인 봉성현군 염씨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성현군 염씨, 좀 생소한 장명이죠. 봉성현군은 고려시대의 관리의 부인에게 주던, 그러니까 염치성을 가진 한 여성이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봉성현군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봉성현군 염씨 묘지명에 아주 특별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염씨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이름이 밝혀진 게 그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특별합니다. 고려 조선 1000년 동안 여성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임당, 난설원은 실명이 아니고 나중에 그 집에 붙은 이름이죠. 사임당, 난설헌, 당헌 같은 이런 걸 당호라고 합니다. 실제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씨는 경애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염경애. 어떻습니까? 요즘 이름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묘지명을 누가 썼느냐면 염경애의 남편 최루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루백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을 생각하면서 그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이 묘지명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통 6년 병인년에, 이것은 서기 1146년입니다. 정월 28일 무술일에 한남 최루백에 처 봉성현군 염씨가 마을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부인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순천원에 빈소를 마련했다가 2월 이민일에 서울 북쪽 박혈의 서북쪽 궁성에서 화장했다. 유고를 봉하여 임시로 서울 동쪽에 있는 청량사에 모셔두었다가 3년이 되는 무진년 8월 17일에 인효원 동북쪽에 장례 지내니 아내의 아버지 묘소 곁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장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경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경애, 실명이 밝혀지는 순간이고요. 아버지는 검교 상서우복야 대부소경 염덕방이고 어머니는 의령군 대부인 심씨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친정어머니가 되는 의령군 대부인 심씨의 묘지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남아있는데 이걸 찾아보면 심씨의 이름은 지의이고 딸을 둘을 두었는데 큰 딸은 경애이고 작은 딸은 정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심지의, 염경애, 염정애, 여성의 이름 세 사례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염경애, 그러니까 아내는
25살에 나에게 시집와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남은 단인, 차남은 단의, 삼남은 단예인데 모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사남은 단지인데 출가해서 중이 되었다. 장녀 귀광은 흥위 녹사 최국보에게 시집갔다가 남편이 죽자 집에 돌아와 있고 차녀 순강은 아직 어리다. 여기 여성의 이름 2건이 더 나옵니다. 최루백의 딸들이니까 최귀광, 최순강이죠. 이래서 심지의, 염경의, 염정의, 최기광, 최순강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이 5사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500년 동안 여성의 이름 거의 전부입니다. 이 집안이 참 고맙죠. 그리고 또 이름을 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단인, 단의, 단예, 단지. 단을 돌림으로 해서 인의, 예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저는 이 집에서 아들 하나를 더 낳았으면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아들 넷으로 단산을 한 다음에 인의 예지로 개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준비를 하고 있고 사남 막내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중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서로 출가해서 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는데요. 아들 셋이 있을 경우 한 사람이 출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그 원칙을 지킨 거죠. 자, 이 묘지명은 짧은 기록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이름은 아들들 이름과 딸 이름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딸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직에 오르지도 않았고 여성의 이름으로 뭔가 계약을 하거나 할 일도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족보를 보면 딸들의 자리가 없죠. 아들들만 그 족보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변형된 것이고 조선 내 초기 족보들, 사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가 1476년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안동권 씨 성화보가 가장 오래된 족보인데요. 이 안동권 씨 성화를 보면 아들, 딸들이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쭉 쓰고 뒤에 이어서 딸을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출생순으로 아들, 딸 구별 없이 쭉 기재를 하는데 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위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남자의 이름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2건의 묘지명, 염경의 묘지명과 그 친정 어머니의 묘지명이 굉장히 고마운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염경애가 시집 온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